결국 금명과 영범은 헤어졌습니다. 영범은 이막과 삼막에서 관식과 비슷한 인물일 것이라는 암시를 계속 보여줬었죠. 소죽은 귀신이 씌었나 못 넘게 짓거리질 않는다. 시청자는 이 정도 떡밥이면 이건 금명이 애순처럼 관식 같은 남자 영범을 만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범은 관식과는 완전 딴판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금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고 사람 자체는 굉장히 착했지만 금명의 말대로 영범은 착한 아이에서 더 자라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범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금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명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첫사랑이라 바로 버리기 힘들었을 텐데도 금명은 비교적 이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관식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 애순을 지켰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영범이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싹수가 노랗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드디어 의문의 박충섭이 등장을 했는데 그는 가난했지만 섬세하게 금명의 감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명이가 사는 하숙집 딸하고 결혼하려고 인사를 갔다가 금명이 가스를 마셨다는 것을 알고 바로 들쳐업고 뛰는 모습에서 이거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결혼까지 하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명과 충섭 커플이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는 것은 사막 10일의 중간쯤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충섭이 남산타워를 보면서 금명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닮았다면서 나름대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 직후 두근두근 하잖아요. 아주 뜬금없이 25년도에 버스 안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학생요금을 내는 누군가가 버스에 타고 능동 사거리역이 나오는데 능동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선화예술고등학교. 아마도 금명과 충섭의 자식이 문학소녀였던 외할머니 애순과 아버지 충섭의 길을 이어받아 예고에 진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춘 작가는 이전작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부모와 자식, 그 중에서도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던 만큼 이번에도 영범과 그의 어머니의 관계, 또 충섭과 그의 엄마의 관계를 자세히 조명하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영범의 엄마는 자신의 아들에게 굉장한 소유욕을 보였는데 영범의 인생에 자신의 지분이 80%가 있다라고 한다던가 영범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 아파트라고 칭하는 부분을 봤을 자신의 남편 박금명과의 관계가 소원한 아쉬움을 아들을 상대로 푸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영범을 걸작이라고도 표현했었는데 이것은 지금의 영범의 모습을 엄마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고 영범이 서울대에 진학하게 된 것도 또 사회적인 성취를 얻은 것도 다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작가는 금명의 입을 통해 이런 어머니에게 반론을 표합니다. 그거 영범이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인생 그거 영범이 거라고요. 게다가 영범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여줬는데 엄마의 휘둘림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영범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지분을 실제로 엄마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금명이 영범과 결혼을 했어도 전혀 디펜스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범이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엄마의 가치관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기 때문인데 이막에서 영범은 동아리 방에서 예림이가 금명이를 개천의 용이라고 칭하면서 흠을 잡는 이야기를 듣고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었고 산막 가스 유출 사고에서도 예림과 비교를 하면서 금명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다 싫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며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짝지어주는 조건에 맞는 여자와 마음이 없는데도 결혼을 했고 아마도 영범의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섭의 어머니는 미대를 나온 자신의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기 위해 영화 개봉 날에는 꼭 극장 앞에 가서 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이고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 누구도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만큼은 아들의 그림을 보러 와주는 관람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꿈을 지지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적인 결만 봤을 때는 애순과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영범이는 금명의 남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산막에서 금명의 하숙집이 있는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가주는 장면이 단 한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충섭은 산막 내내 금명과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주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도 금명에게 책을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준 충섭의 어머니의 색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명은 충섭이 그림을 그리던 극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취직을 하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약혼과 파혼을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불안한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금명이 퇴근을 하는 장면, 갑자기 대우 본사의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대우그룹은 IMF에 서막을 올렸었던 대기업인 만큼 사막에서는 금명에게 또 다른 위기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그룹은 1998년 11월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산막 마지막 시점이 1996년이니까 사막에서는 충섭과의 이야기와 금명의 직장과 관련된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아시다시피 애순과 관식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산막, 가을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막에서는 한 세월을 마무리하는 겨울이 온 만큼 애순과 관식, 또 금명과 은명의 이별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막에서 애순과 관식이 건강검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막 예고편에서는 금명이가 병실 밖에서 우는 장면, 애순이 병원 대기실에서 넋을 놓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애순과 관식 중 누군가가 이막에 나왔었던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병이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둘 중에 관식이 먼저 아프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둘이 검사를 받았는데 왜 관식이 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막 첫 장면에서 발견됩니다. 노인 요양병원에 있는 애순의 모습이 나오는데 애순 옆에 관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에 이미 애순은 혼자 남게 되는 결말을 1막에 이미 정해둔 상황입니다. 다만 내내 애순에 대한 관식의 사랑을 표현했었던 머리핀이 아직 머리에 꽂혀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애순은 관식을 잊지 않고 계속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가의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이것은 애순의 할머니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와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애순만은 알아볼 만큼 손녀를 굉장히 애달아 했지만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는 애순의 말에 따라 나서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손녀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애순도 자신의 할머니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애순도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폭삭 소가수다 3막 리뷰였습니다.